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서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되면서요, 그 충격파가 이제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 사회적 혼란이 지금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미치지는 않지만, 휩쓸지는 않지만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경제가 멈춤이 아니라 추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코스닥이 하루 만에 5% 넘게 떨어지고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후에 벌써 9.23%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이 올 들어서만 여러분 27.64%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 19일에 428.35를 기록했거든요.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그때 이후 최저치입니다. 627.01. 장난 아니게 무너졌죠. 진짜 장난 아니게 무너졌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때는 7.84% 떨어지는데 그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는 4.43%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초 대비해보면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작년 연말을 대비해보면 27.64%, 239.5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비상계엄 후에도 9.23%가 빠졌고요. 진짜 무식하죠. 마치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설마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 떨어질까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 코스피도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12월 24일 비상계엄 이후 5.58% 떨어졌습니다. 139.52가 빠졌어요. 2501이 2368.58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때는 14.63%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떨어질런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6.43% 떨어져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지금 코스피가 빠지면 그에 대한 충격파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가 1457.64였거든요. 이게 2360.53인데 또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와중에 AI 거품의 논란이 일어나면서 AI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거 상상만 해도 저는 무섭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악재가 악재를 낳아서 악재를 쌓았는데 또 악재가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죄 없는 경제만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황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때는요. 그나마 중국 경제가 호황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침체하고 있고요. 예, 미국은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꽁꽁 얼어붙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추락한다는 느낌까지는 없지만 추락하는 어떤 조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데 이게 말입니다.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하면 진짜 인정사정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게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걸 보면 내용이
야, 우리 경제 진짜 괜찮겠느냐, 이런 두려움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진짜 충분히 갖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 때 탄핵 정국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 정국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 정국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건 스탠리가 최악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이게 최악을 경고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방비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왜 최악이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국의 호황이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의 역풍은 막았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호황이 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급 처방을 내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떨어질 게 덜 떨어졌다 이거예요. 떨어질 게 덜 떨어졌다. 실제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탄핵 정국이었지만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경제 위기를 막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두 개가 동시에 터졌어요. 두 개가 동시에. 중국 경제에 둔화가 터졌지요. 미국의 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제 어떤 내환 위기가 외부의 외풍까지 맞게 생겼다는 겁니다. 내환 위기가. 우리 내부의 소비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이 말입니다. 이제 외풍까지 맞게 됐다.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데 수출까지 꼬꾸라진다. 이 말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만큼 지금 모건 스탠리는요, 굉장히 크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섬뜩한 경고가 아니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입니다. 문제는 해외 경제기관만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을 보면 건설투자 경기개선세 제약, 결국 내수가 나쁘다는 이야기죠. 내수가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불확실성 확대, 내수 회복세 지연. 그런데 나쁜데 또 나쁘다는 거예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겨. 안 그래도 나쁜데 경제가. 악재가 쌓였는데 거기다 악재를 더 쌓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악재가 더 쌓인대요. 그러니 뭐 시장에 충격이라는 게 엄청나죠. KDI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겠다, 그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꼬여요. 소비를 해야지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는데,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지금 전년 대비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10월도 마이너스 0.8입니다. 11월은요. 원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12월은요. 연말 대목이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어느 누가 회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연말도 연말의 어떤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소비를 안 하면 우리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 기성을 보면 이게 내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 기성이 이미기자 이룰성자입니다. 건설 기성이 2024년 1분기에는 4.9였어요. 2분기는 마이너스 6.2입니다. 그런데 7월, 8월, 9월, 10월을 보면 마이너스 1색입니다. 지금 내수가 진짜 안 좋다는 거잖아요. 소매 판매가 안 좋으니까 투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안 하니까 수출이 줄어드는 거고요. 수출이 그만큼 이제 기저효과가 끝나서 꺾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해외 경제 연구기관, 투자은행 내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연구기관이 우리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나빠진다고 이야기한 게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성장률은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현재 투자은행들은요, 평균 성장률 전망을 1.76%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이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휩쓴다는 겁니다. 추락이 아니라 이제는요, 회복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지금은요,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시장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가다가는요, 자칫 잘못하면 내 자산이 훅 하고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시장 끝까지 보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이요,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이 됐고요. 이 사회적 혼란이 경제를 뒤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공포감에 서려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연구기관 내지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충분한 조짐이니까 조심 또 조심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요, 무리하게 또 돈키호테식으로 시장을 봐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요, 죄 없는 경제만 붕괴하고 있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